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이제 붙이고 젖혀가는 최신 유행 정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고 젖혀가는 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잊고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흙이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호구 두 개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게 크고 반면에 백은 다가오면 못 살아 있거든요. 흙은 다가오고 뛰고 뛰어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흙이 하변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막 두 칸 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은 지금은 이어도 되지만 보통 때라면 흙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조금 싫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러 가지 수들을 두게 되는데 우선 단수치고 있거나 뚫는 거 말고 다른 수부터 볼게요. 아래로 뻗는 수는요. 흙 보고 호구를 쳐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백이 뻗었을 때 본래 이제 단수를 치고 있고 뻗는 진행이 있는데 지금 이곳을 뻗고 호구 치고 뻗게 되면 백은 단수를 생략을 한 만큼 이득입니다. 흙이 밀릴 때 지금 단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좌변에서 활동이 상당히 자유롭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라서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호구를 치고요. 끊을 때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백이 잡을 때 단수를 치는 것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수를 칠 수도 있고 하변을 벌려서 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백으로는 한 번도 안 둬봤고요. 뭐 호각이라고는 하는데 그다지 백으로 추천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으로 눌려서 맺히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은 사실은 백의 안형을 걱정하는 굉장히 수비적인 수법입니다. 이때는 흙이 호구치고 있는 것은요. 백이 잡았을 때 이어져 있는 것보다 호구가 훨씬 낫습니다. 단수 칠 때 위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단수를 칠 때 차후에 때려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따내버립니다. 그럼 흙이 막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흙이 단수의 파워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형태 때는 흙도 호구를 치고 백이 뻗게 됩니다. 다만 백도 아까 뻗는 것보다는 호구가 훨씬 못한 형태가 되고요. 흙은 손을 빼도 귀에 나중에 파고드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을 빼고 두게 됩니다. 역시 쌍방 호각인데 저는 백으로 둬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수법은 아닙니다. 자, 호구 치는 수 외에 젖히는 수도 있는데 이 젖히는 수는 상당히 실리적인 수법입니다. 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옆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있는 수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백은 있게 됩니다. 사실 백이 상당히 느립니다만 장점은 흙이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백도 손을 빼게 됩니다. 역시 호각입니다. 백으로 좀 그냥 확실하게 살고 실리를 챙기는 선수를 챙기는 방법인데 흙이 발이 빨라서 저는 역시 백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수법들은 사실은 백으로는 사용하실 일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백으로는 그래서 단수를 치고 있거나 뚫는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뚫는 것은 흙이 끊고 밀 때 귀를 살게 됩니다. 그럼 백은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흙의 실리가 커서 백이 자주 사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백의 세력이 뭔가 이제 작동을 할 만한 모양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백이 후수를 잡은 데다가 흙이 차후에 이으면 생각보다 백이 엄청 좋은 싸움은 아닙니다. 백은 입구자 정도로 두게 되고 흙이 뛰고 붙이고 찝고 있고 젖히고 뻗는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 수가 생각보다 흙이 쉽게 모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세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지금 단수 치고 뚫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때 미느냐 뻗느냐의 갈림인데 우선 이곳은 대부분은 밀어서 손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게 되는데 쌍방 호각입니다. 백돌담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흙은 완생이라는 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뻗는 수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흙이 밀었을 때 이쪽에 흙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흙귀일 때는 백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백귀일 때는 백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흑기라고 한다면 백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오더라도 약간 복잡합니다만 흑이 이쪽으로 다가왔을 때 흑이 괜찮은 전투가 돼요. 그래서 백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반대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밀었을 때 이게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흙이 이쪽에서 올 수는 없죠. 흙이 지금 무거워서 곤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흙이 이렇게 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이 역시 호각이고요. 흙은 만약에 이 진행이 싫다면 한 칸을 띄어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면 뻗는 수도 꽤 괜찮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뻗는 게 유력하고 귀가 반대쪽으로 돌아 있다면 밀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정석 이후의 변화 2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뻗고 밀고 들여다보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제 이것을 뻗고 밀고 들여다볼 때 이쪽의 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흑기이기 때문에 흑이 잘못 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백의 응수가 중요한데 우선은 웬만하면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있는다고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흑이 이제 이 정도로 벌리게 되는데 물론 백이 곤마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위험한 곤마는 아니고요. 손을 빼고 선수를 잡아서 충분히 둘만합니다. 다만 뛴다면 꽤 복잡한 변화가 돼요. 뛴다면 꽤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 이때는 조금 뜻을 알아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흑이 끊는 것은 수상전이 안 되니까 논외입니다. 흑은 밀어서 수를 늘리려고 할 텐데요. 백이 여기서 끊고 잡고 뛰는 데까지 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기는 이제 원리가 있어요. 흑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먹는 진행이 된다면 흑이 별로입니다. 반면에 한 번 더 밀 수 있다면 이건 흑이 큽니다. 그래서 흑은 이 뻗는 수와 끊는 수를 둘 다 두려고 하고요. 백은 당연히 둘 다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흑이 그냥 끊어볼게요. 백은 막습니다. 이게 지금 끊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뚫고 막을 때 끊어서 있더라도 축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백은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흑이 골치가 아픕니다. 나가는 것은 백은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뻗으면 중앙이 뚫리질 않습니다. 이곳을 찌르더라도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찌르는 순간에 흑이 자충으로 잡히게 되죠. 결국은 흑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넉점을 잡아야 되는데 흑이 잡아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히면 사석작전에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따는 것은 이제는 백이 뻗지는 않고 막습니다. 그럼 흑이 끊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가 있는데 축이 안 돼요. 칠 때 나가고 치더라도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이음은 양단수로 잡히죠. 역시 흑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끊는 건 안 돼요. 끊는 건 안 되고 끊지 않고 그래서 먼저 뚫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끊기 전에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때 백이 막는 것은요. 여기 단수를 칩니다. 백이 갑자기 대책이 없어집니다. 쳐야 되는데 딴 다음 막을 때 끊기만 하더라도요. 백이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아까 전처럼 뭐 호구 치고 그런 모양이 안 나오고 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을 때 중앙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변이 잡히면 끝장입니다. 이거 놓고 따지도 않아서 너무 큰 거예요. 백이 그래서 이걸 따고 이을 때 막아야 되는데 흑이 물론 잡아도 흑이 괜찮고요. 이건 사석작전에 당한 게 아니에요. 백이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혹은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는 따는 게 선수가 되는 순간에 수상전이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끊는 수가 성립한다면 백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찌를 때 그렇다고 뻗는 것은요. 흑이 찔러갑니다. 막아야 하는데 끊은 다음 이을 때 뻗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까 세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고 뻗는 수를 둘 다 뒀기 때문에 집이 큽니다. 이건 일단 놓고 따기가 조금 헐거워지고, 그러니까 놓고 따기 하려면 백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약점이 남고 백이 후수를 잡게 되고 백이 엉망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쪽을 단수를 치는 수를 두게 됩니다. 순이 어려운데요. 자, 우선 따는 것은 그냥 쳐서 싸웁니다. 지금 이 돌린 게 굉장한 이득이기 때문에 흙이 돌파를 하더라도 백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하변도 지금 현재 나가다 보면은 차후에 다가갔을 때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보고 백이 조금 좋은 싸움입니다. 물론 흙도 주변이 꽤 두텁다면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흙은 나가야 하는데 그때 뻗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단수가 없을 때 흙이 뒀던 찌르고 끄는 다음 뻗는 수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끊는 것도 막으면 결국은 이쪽은 못 찌르니까 이걸 후수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은 이걸 후수로 잡지 않고 여기서 손을 빼게 됩니다. 자, 보시면 흙이 이 석점이 잡히진 않았지만 백도 좌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이 되겠고요. 대신에 흙은 이 두 개의 악수를 받아서 하변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여다볼 때 있는 게 무난하고요. 뛴다면 끊고 뛴 다음 찌를 때 돌려놓고 뻗는 데까지가 많이 두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웅교 프로입니다. 오늘은 한 칸에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수법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우선 100으로는 실은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쉽고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음은 이제 흙이 날일자를 두게 되는데요. 이때는 100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된다면 이제 흙이 벌릴 텐데 이 들여다본 것이 흙에게 굉장히 활용을 당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들여다본 게 없다면 백이 원래 적게 짚고 붙여가는 수가 기분이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은 이제 들여다본 교환 때문에 뚫려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으로 받지 마시고 그냥 다른 자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좌변을 벌려도 되고 손을 빼도 됩니다. 자, 반면에 들여다볼 때 이제 다른 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는요. 있는 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키려는 뜻입니다. 흙은 이제 손을 빼게 되는데요. 이 들여다본 교환은 이제 실리로는 사실은 백이 이득을 받지만 좌변에 힘이 백이 너무 없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백은 지금 물론 실리로는 조금 이득을 받지만 차후에 다가가는 수가 나빠서 기분이 나빠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차렷하는 수는요. 입구자보다 살짝 더 버틴 수입니다. 이때는 흙이 찌르고 끊는 수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백은 단수를 치고 뻗을 때 맞게 됩니다. 이때 이제 흙이 민다면 백은 뻗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흙이 부분적으로는 끊고 밀어서 둔다면 이 축과 이 잡는 수가 맛보기가 되지만 백도 단수를 쳐서 두 점을 빵 때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은 흙이 잡은 것보다 백이 잡은 것이 조금 더 기분이 좋은 형태고요. 그래서 흙은 당장 끊기보다는 역시 벌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백이 아까 입구자보다는 집으로 약간 득이에요. 맛은 나쁘지만 이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밀거나 구자로 두거나 해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백으로 미는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는 흙이 3-3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선 백이 이쪽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흙이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갑니다. 백은 젖혀 이어야 해요. 그때 흙은 단수를 쳐두고 뻗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막고 흙은 뻗고 여기서 백이 끊어먹는 것은 흙이 이제 조였을 때
보시면은 메우다 보면 백이 먼저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이 먼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끊어먹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좋습니다. 일단 단수만 쳐놓아도 흙이 안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한 점을 이었다가는 수가 더 줄게 되니까 뿌리를 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백이 자체로 그냥 메워가는 것은 수상전이 불리하지만 백은 붙이고 젖힐 때 이어서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수가 있고요. 흙은 여기서 이제 조이지 않으면은 귀가 잡히기 때문에 이곳을 호구를 치고 끊고 뻗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하고 웬만하면은 쌍방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백도 지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흙도 뭔가 이런 걸 띄었을 때 잘못 건드리면 흙이 거꾸로 죽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일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 지금 3-3을 둬서 이 변화를 모른다면 들여다보고 밀었을 때 젖혀서 하변을 키우고 좌변을 내주는 진행을 택해야 됩니다. 젖히고 뭐 잇고 젖혀가는 형태가 되는데 쌍방 겁나는 형태가 돼요. 보통은 백의 좌변이 좀 더 넓습니다만 흙도 일단은 지금 흙이 먼저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서로 이렇게 서로 세력을 쌓는 진행이 된다면 실은 흙이 해볼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흙으로 약간 이제 배 모양 바둑을 유도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찌르고 막은 다음 여기서 이제 흙이 끊고 치고 뻗게 됩니다. 이때 백이 있는다면요. 흙은 밀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뻗는 것이 간명합니다. 그럼 이제 흙은 단수 치고 호구를 쳐서 귀를 죽이게 되는데요. 지금 흙이 어찌됐든 간에 귀의 석점을 희생을 해서 나중에 밀 때나 날일자를 둘 때 힘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는 백이 확실히 좋은 모양이고 역시 쌍방 호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여다보는 수를 봤는데 일단 최대한 간명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이외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흙으로는 두시지 않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백으로는 잇고 달릴 때 손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두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간명하게 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날일자 구침의 3-3에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적인 수법 같지만 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수법입니다. 백이 이제 최강으로 흙을 공격을 할 때 전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주변이 두터울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우선은 백은 막고 젖히게 되는데요. 이때 이곳을 막아가는 수는 좀 나약합니다. 이건 이제 주변이 흙이 굉장히 두터울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조금 당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은 맞게 되는데요. 잇고 잇게 됩니다. 이때 달리게 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전투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이 막았을 때 찌르고 끊을 수 있느냐가 이 형태의 분수령이 됩니다. 만약에 끊지 못하고 흙이 이어야 한다면 백이 조금 기분 좋은 진행이 되겠고요. 흙이 끊을 수 있다면 흙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지만 끊는 수를 이용해서 어지럽게 판을 꾸려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 귀사활이 궁금하실 텐데 당장 젖히면 귀는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흙이 이제 이었을 때 뻗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먼저 잡으러 오다가는 백이 거꾸로 다 잡힐 수가 있어요. 흙이 뻗는 게 선수고요. 막아간다면 백이 지금 젖히더라도 중앙을 막았을 때 형태가 너무 괴롭습니다. 백이 젖혀서 나가야 하는데요. 흙이 뭐 밀고 뻗을 때 이곳을 밀어간다면 백이 계속해서 이 선을 기어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물론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백이 그다지 좋지 않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잘 두지는 않고요, 백이. 백은 끊을 때 이제 이곳을 휘어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를 노리면서 일단은 전투를 침착하게 이끌어 나가는 건데요. 흑은 여기서 이제 뭔가 막고 백이 뻗을 때 혹은 젖힐 때
젖히느냐 뻗느냐 봐서 전투를 조금씩 다르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젖히면 귀가 이 상태로 그냥은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을 뛰거나 뻗어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이 효과로 인해서 백이 젖히고 흙이 뻗을 때 뻗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젖히고 막을 때 뭔가 이곳을 붙여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 막은 교환으로 인해 패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백이 뻗는다면 이제는 귀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막는 수가 좀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서 물어본 다음 젖히면 손을 빼고 빠지면 받는 진행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뭐 주변에 흙이 두터울 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돌이 주변에 많다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흙이 조금 두터워요. 이런 바둑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백이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이 끊긴 다음에 이 한 칸과 하변이 동시에 뭔가 둘 다 못 살아있기 때문에 양곤마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흙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백도 지금은 위로 막아야 합니다. 그럼 흙은 밀게 되겠고요. 아까보다 실리로 조금 이득입니다. 자, 여기서 백은 좌변을 젖히게 된다면 이게 이제 막은 형태와 조금 비슷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이 형태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호구를 치건 있건 차후에 흙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이 들여다보는 것 선수 한 방으로 인해 백의 뭔가 활력이 확 주는 모습이고 백이 거꾸로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백이 이쪽 이선을 막은 것보다 못한 진행이 되겠고요. 일단 역시 쌍방 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구를 치는 것은 가장 간명한 방법인데 무조건 살겠다는 겁니다. 흙이 너무너무 두터울 때. 그럼 흙은 젖히고 뻗게 되겠고요. 실리로는 흙이 한 건 한 모습이 되겠고 백은 흙이 너무 두터워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칸일 때 3-3에 들어가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백돌이 뭔가 이렇게 벌려져 중국식 혹은 점 아래 이렇게 벌려져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돌이 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있는 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있는 걸 이용해서 백이 조금 더 세게 둘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자, 우선 백은 한 칸인 경우에는 뒤로 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낮은 한 칸보다는 높은 한 칸이 밸런스 측면에서 백이 조금 낮습니다. 벌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벌릴 수가 있고 뭔가 일단은 백의 좌변 자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차단을 한다면 있게 되는데 여기 달립니다. 이때 백은 지금 좌변에 백돌이 없다면 하변 어디를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데요. 좌변에 백돌이 있을 때는 좌변에 백돌이 좀 이상한 곳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정쩡해지기 때문에 백이 별로입니다만 지금은 백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그래도 실리상으로 너무 손해기 때문에 붙여서 받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려운데요. 흙은 우선은 지금 백이 좌변에 벌린 돌이 없다면 당장 끊어서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럼 백은 벌리고요. 있게 되는데요. 일단 뭐 끄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물론 흙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끄는 백돌들이 약간 약해진 모습이고 흙은 이 약한 돌을 이용을 해서 어딘가 예를 들면 좌변을 깬다거나 하변에서 실리를 챙긴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이 끊지 못한다면 막아야 하는데요. 이게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이제 벌림이 있을 때 정석이거든요. 벌림이 있을 때 정석인데 백이 이 형태는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벌림이 여기나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에 흙이 그래서 끊지 못한다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3-3에 들어가는 것을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벌림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은 뭔가 벌림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국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시죠. 자, 흙이 걸치고 받고 3-3에 들어갑니다. 자, 백은 이때는 막고 이은 다음 달릴 때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돌은 좀 이상하죠. 뭔가 흙이 머리를 나온 곳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형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백은 막아서 이 돌을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때는 흙이 당장 끊기는 조금 힘듭니다. 당장 끊는 것은요, 백이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이 끊는 수를 이용해서 전투를 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백돌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흙은 하변을 막는 진행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막는 수는 백의 응수에 따라서 귀의 사활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일단 백이 빠지면 흙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때 손을 빼는 것은요, 백이 젖히고 찔러 들어갑니다. 있고 들어갑니다. 자, 이때 흙이 막는 것은 젖혀서 귀곡사로 흙이 몽땅 잡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먹여치는 것이 백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수인데 이때는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막아야 하는데 땁니다. 지금 형태 흙이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흙이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딸 때 따고 따는 진행이 되는데 역시 메워보면은 귀곡사로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빠질 때는요, 바로 받아야 돼요. 세 칸을 벌리지 못하고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때 백은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지키게 되겠고 하변을 벌리는 진행이 됩니다. 쌍방호각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은 빠르게 실리를 챙겼고 백의 세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백이 하변에 협공을 하는 것은 강수인데 사실은 잘 쓰이진 않습니다. 흙은 찌르고 끊어갑니다. 백은 좌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흙은 한 칸을 띄어서 두게 된다면 하변이 너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흙이 별로입니다. 하지만 흙은 이쪽에 붙여가는 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붙여가는 수는 백이 받는 거에 따라서 하변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받다가는 씌우면 지금 나가는 길에 이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절대 좋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곳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흙이 젖혀서 하변을 연타하면 흙이 조금 좋은 싸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아래를 젖히는 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는 흙이 있거나 혹은 뭔가 받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데요. 지금 아까 빠질 때 받는 것과는 달리 백이 젖혔기 때문에 하변에 좀 더 일단 흙이 압박을 받는 모습이고 백은 빠질 걸 젖힌 만큼 이득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젖혔으니까 손을 뺍니다. 손을 빼도 살아있거든요. 백이 지금 젖히고 아까랑 똑같이 둔다면 아까랑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을 때 빠져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귀를 공격하지 못하고 끊는 수를 보강을 하게 되겠고 흑은 심지어는 한 번 더 손을 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귀는 어떡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엔 젖히면 뻗습니다. 지금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귀가 깨끗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백은 젖히고 막을 때 치중을 가서 따서 귀는 패가 정답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벌림이 있을 때 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흙은 막은 다음 빠지면 받고 젖히면 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협공에서 백이 높게 협공을 했을 때 옆구리로 붙여가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구리로 붙여가는 것은 한 칸 협공이 아니라 이 한 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칸에 있건 뭐 높은 두 칸에 있건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주변이 두터울 때 좀 강하게 싸울 수 있는 변화구가 되겠습니다. 힘에 자신 있는 분들은 꼭 둬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자, 백이 일단 뻗는 수가 보통인데
뻗지 않는다면 흙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일단 흙이 불만일 리 없습니다. 지금 흙이 어찌됐든 간에 귀를 크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백은 뻗게 되고 흙은 X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좌상의 흙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좌상의 흙의 존재가 없다면 좌변에서 보통 전투가 일어나거나 혹은 좌변의 흙을 키우는 그런 변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두 개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상의 흙이 있을 때만 꼭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00으로 많이 두는 수는 찝고, 잇고, 끊어 먹는 수예요. 이때 흙은 이곳을 치는 수와 뻗는 수는 취향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두시면 됩니다. 친다면 100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100이 패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 자체가 사실은 흙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100도 이겼을 때 그리 큰 이득은 없어서 서로 일단 눈치 보는 싸움이 전개가 되고요. 100은 여기서 9자 정도로 나오게 되고 흙이 변을 지킨다면 100은 뻗고 뭔가 뛰는 이런 진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부분적으로는 지금 다 잘라서 본다면 이렇게 4분의 1을 잘라서 본다면 지금 흑이 약간은 기분 나쁜 전투예요. 흑이 어찌됐든 간에 백은 때려낸 돌을 공격을 하는 거고 패라는 탄력도 있고 하지만 흑은 전체가 두텁기 때문에 난전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흑이 일단은 전투에 자신 있는 배석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뻗어도 역시 비슷합니다. 백은 뭐 구자로 나오는 것이 보통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때 뻗었을 때는 하변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차이점은 뭐냐면 하변에 집을 지었을 때는 패라는 일단 변수가 없는 것이 흑이 좀 낫겠고요. 백을 공격할 때는 단수가 좀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좌변을 씌워서 부어가게 됩니다. 약간은 싱거워서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자주 쓰이진 않고 웬만하면 아까처럼 난전으로 이끌어 가려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백이 찝는 수가 아니라 3, 3에 들어가는 수는요, 약간 변화구인데 이때 흑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이곳을 뻗어서 2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2점은 아직 덜 잡혀 있는데 귀가 상당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흑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흑은 맞고 백은 젖히고요. 흑은 잇고 밀고 끊어가게 됩니다. 이때 백은 이곳을 씌우려고 이 수를 두어가는 거예요. 씌워가려고. 지금 씌우는 게 굉장히 엷어 보여서 흙은 막 이제 찌르고 어떻게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끊을 때 백이 아래를 빠지는 것을 선수를 한 다음 밀어가게 되면은 흙이 곤란합니다. 젖혀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요. 석점을 따야 하죠. 그때 단수를 치면 양단수로 흙이 완벽하게 걸린 모습입니다. 물론 백이 이제 수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배석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뭐 한 칸이냐 두 칸이냐에 따라서. 다만 흙은 이런 백의 수가 있기 때문에 찌르고 찌르더라도 중간에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찌르고 찌르더라도. 그럼 결국은 흙은 상황에 따라서 이 찌르는 수를 하고 딸 것이냐 그냥 딸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칸육공이라면 흙이 이곳을 일단 이곳을 찌르는 순간에 백의 호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측을 찌르고 따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은 호구가 되니까요. 물론 이건 하나 들여다봐 놓고 딴다면 백이 이어야 하는데 끊고 뻗을 때 뻗어갑니다. 지금 이 형태 역시 백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기분 좋은 형태입니다. 우선은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고 좌변도 그리 위험하진 않거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두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변화구고 지금 이 두 칸 굳힘이 있다면 흙도 충분히 둘만한 바둑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한 칸 역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칸 역공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처럼 백이 두었을 때요. 흙은 이렇게 들여다본 다음 좌측을 먼저 찔러도 됩니다. 좌측을 먼저 찔러도요. 막으면 땁니다.
지금은 이곳에 호구가 이제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놓고 백이 이제 뭔가 호구를 칠 때 이곳을 끊어 먹어서 두어가는 진행도 있습니다. 그럼 백은 이제 좌변을 제압을 하게 되는데 역시 쌍방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이 협공을 했을 때 흙이 뛰어나오고 협공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상수들의 전유물 같습니다만 실은 흙으로 일단 뭐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요. 다만 우하의 흙돌이 있는지는 꼭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하의 귀가 백귀라고 한다면 흙이 좋지 않은데요. 백이 뛰어나올 때 지금은 이 한 점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백이라면 이 하나까지 걱정을 하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흙이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한 칸 역공이 보통이고, 백은 붙이고 뛰는 수도 있고, 그냥 뛰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뛴다면요. 은 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날일자 정도는 하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순이 약간 어려운데, 이곳을 뛰고 뛸 때 날일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날일자는요, 백이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붙이는 교환이 오면, 끼우는 것 때문에 흙의 행마가 그렇게 탐탁한 뭔가 좋은 행마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일자를 하나 해두면 일단 어찌됐든 끼우는 수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흙이 둘만합니다. 이래놓고 씌워갑니다. 자, 그럼 백은 이제 뛰는 것은 바로 이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은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뛰고 지킬 바에는 붙여서 나오게 되겠고요. 흙이 젖히면 뻗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서로 굉장히 어려운 진행입니다. 백은 좌변을 일단 많이 챙겼고 흙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흙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으면 좋을 텐데 흙도 걱정거리가 많아서 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이때 우하가 흙인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진행이 되겠고요. 자, 이곳을 백이 먼저 붙인다면 흑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전투가 예고가 됩니다. 흑은 뻗는 수가 일단은 보통인데 뻗어야 합니다. 이때 뛰어나갑니다. 이 붙이는 교환이 상당히 흑 입장에서 거슬리는데요. 우선 붙여서 넘는 게 있을 것 같지만 백이 들여다볼 때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젖혀서 뚫리죠. 그렇다고 이곳을 넘고 이곳을 뚫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흑은 뛰어나오고 뛰는 싸움을 똑같이 한다면요. 백이 붙이고 나올 때 지금 뭔가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끼우는 게 계속 걸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젖히고 뻗고 치받고 이었을 때 바로 끼우는 게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찝자니 귀의 맛이 사라지고요. 약간은 기분 나쁜 전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여기서는 약간 변화구가 필요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흑돌은 원래 싸우겠다는 목적으로 뒀습니다만 지금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넘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고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는 것은 전투에 백이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흑은 게다가 3-3도 비어있기 때문에 띄우는 수를 노림받을 바에는 가볍게 보고 좌변으로 협공하는 수가 좋습니다. 인공지능 추천 수법이기도 합니다. 백이 붙인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손을 뺍니다. 형태가 굉장히 머리 아픈 형태인데 우선 백도 뭔가 중앙에 젖히는 게 신경 쓰여서 치받다가는 쏙 넘어가면 흙은 좌변도 두고 하변도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꽉 먹고 알 먹은 느낌이에요. 물론 백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차단하면 잡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맛은 엄청 나쁘고요. 흙이 3-3만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귀는 다시 파내게 됩니다. 게다가 하변은 젖히고 단수까지 활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여기서 흙이 벌릴 때 손을 빼고 두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뭐 넘어가건 말건 젖히고 말건 차라리 내버려 두면은 백 입장에서도 속이 편하거든요. 쌍방 호각의 진행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협공하는 수는 우하에 흙이 있을 때 두어갈 수 있는 전투적인
수법이 되겠고요. 백도 그냥 뛴다면 흑이 이제 전투를 위해서는 날일자 한 방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백이 붙이는 수를 교환을 한다면 그때는 좌변에서 협공을 해서 이 석점을 가볍게 보고 사실은 금방 죽지도 않아요. 좌변을 차지하는 진행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좌하기처럼 날일자를 걸쳐놓고 손을 빼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후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딱히 엄청 통렬한 응징 방법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걸치고 손을 빼는 이유는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돌이 가볍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흑이 한 칸 옆공을 한다면 백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칸 뛰어서는요. 한 칸 뛰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흑이 두 칸을 벌리게 되는데 이 형태는 지금 백은 못 살아있지만 흑은 살아있어서 백이 일방적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백으로 한 칸 뛰어나오는 수는 잘 두지 않고요. 백으로는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번 더 손을 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흑이 이제 붙이면 그때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까 상황 봐서 나온다거나 또 손을 뺀다거나 그리고 흑이 위로 붙이면은 이제는 귀가 비었기 때문에 아직도 뻗고 달려서 산다거나 우선 손을 빼는 작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붙이고 젖힐 때 젖혀서 바로 귀를 파고드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흑이 단수 치고 있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때 백이 이제 넘는 것은 흑이 뻗을 때 기존 정석에서 이제 흑의 한 칸 옆공이 있죠. 아무래도 백이 조금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이제 먼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백은 넘는 것보다는 여기서 끊어먹는 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흑은요, 하나 뻗고 막아둡니다. 뻗고 막아두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자후에 백이 막아서 하변을 움직이는 수를 미리 봉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한 칸 협공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협공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두 칸 낮은, 세 칸 낮은, 세 칸 높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멀면 멀수록 잡히면 크기 때문에 백이 살릴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칸 협공 같은 경우는 한 칸을 벌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도 당장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두 칸 낮은 역공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두 칸 낮은 역공은 백의 일단은 뭔가 간격도 적당하고 잡을 때 덩어리도 좀 크고 그래서 적당한 자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백은요 역시 한 번 더 손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이고 파고 들어서 안에서 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흙이 한 줄 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형태와 비교를 하자면 백이 붙여서 한 점을 잡겠다고 하는 타겟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조금 타개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귀로 파고드는 수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가장 최강수는 붙이고 뻗을 때 협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백 입장에서도 조금 두렵기는 한데요. 백이 지금 믿는 구석은 이쪽에 날일자로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은 괴협공을 해서 너는 살았냐? 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낮은 날일자이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모자로 씌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백이 이제 빠져나온다면요. 이 두 칸이 굉장히 얇아서 차후에 이런저런 노림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백이 이곳을 나가고 흑은 이 정도로 물러나는 정도거든요. 그때 찌르고 들여다본 다음 이어야 하니까 젖히는 것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에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흑도 뭐 이제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흑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백도 여유있게 나가서 날일자인 만큼 일단은 서로 어려운 전투가 되겠습니다. 역시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날일자일 때는 손을 빼지만 한 칸일 때는
백도 손을 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손을 빼게 된다면요. 흙은 붙이고 협공을 하는 수가 매우 통렬합니다. 백이 똑같이 오더라도요. 씌워간다면 한 칸이기 때문에 이 흑돌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백이 똑같이 나가더라도 흙이 따라 나가게 된다면요. 백이 지금 이곳 흙의 돌에 뭔가 흠집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피곤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라면 백도 받아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요, 이곳 삼삼 정석에서 백이 뻗었을 때 이곳에 미는 수도 있고 뛰는 수도 있고 날일자도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하고 C, 즉 미는 수하고 날일자를 두는 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칸 뛰는 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칸 뛰는 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한 칸 뛰는 수는 지금 보시면은 찌르고 끊는 약점이 있어요. 어디로 끊어도 수가 나게 되는데 흙은 그래서 한 번 더 지켜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발은 느리지만 두텁게 두는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한 칸을 뛸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축이 이 찌르고 귀로 끊는 축이 백이 좋다면 흙이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이 흙이 좋다면 물론 흙도 이제 축머리를 쓰겠지만요. 백의 따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그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백의 축머리가 왔을 때 보통은 입구자로 바로 받는 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축머리가 너무 강력하면은 흙도 둘 수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 형태가 나오면은요. 백이 이제 어딜 두건 이제 입구자로 지키게 되는데 흙은 날일자를 두거나 아니면 밀거나 하게 되면은 한 방에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돌 두 번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둘 때는 좌변에 뭔가 이제 뜻이 일단 있어야겠고요. 좌변을 키우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변의 백을 공격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뒀는데 좌변도 별 볼 일 없고 하변도 막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변도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흙이 조금 발이 느린 수법이 되겠습니다. 두텁지만 발이 느릴 수 있는 수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는 수는요. 이제 백이 젖히고 손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날일자랑 비교를 했을 때요. 지금 이곳에 이제 서로 착수하는 것이 상당히 급해지게 됩니다. 우선은요. 백이 둘 때도 젖힐 때 보통 이제 날일자 때는 건너 붙이는 수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젖힐 수도 있고 백이 끊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뻗는 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나 백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조금 급하게 이 자리를 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흙이 둘 때도요. 입구자를 둘 때보다 지금 아래로 빠지는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하변에 뒷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둘 때도 흙이 약간 이득입니다. 즉 누가 둬도 약간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일자를 둬볼게요. 이 수는 가장 이제 무난한 수법인데요. 이 수를 두게 된다면 이 자리는 이제 서로 그리 급하지 않은 장소가 됩니다. 아까 미는 수와의 차이점을 본다면요. 우선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없습니다. 젖히고 붙이는 수요. 이때는 오히려 흙이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흙은 찌르고 끊고 잡을 수도 있고요. 찌르고 끊고 이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건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백이 둘 때 흙이 조금 편합니다. 씌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씌우는 수가 아주 호쾌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 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뻗고 뻗는 수보다 백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 수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씌울 때 이곳을 민 다음 젖혀 있는 수를 둘 수도 있고 민 다음 끊는 수를 둘 수도 있고 민 다음 붙이는 수를 둘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마음 놓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이 둘 때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지가 않고요. 흙이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둘 때는 입구자를 주로 두게 되는데 물론 좋은 자리입니다만 아까 이 모양과 비교를 했을 때요. 지금 이 모양은 변도 내밀고 아래도 내려서 백의 하변 뒷문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입구자 같은 경우는 하변의 뒷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집으로 약간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둘 때도 그리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재미없게 만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로 뛰는 수는 한 수를 더 투자하더라도 이쪽 좌하에 투자를 하는 수고 하변의 공격과 좌변의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는 수는요. 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한 수를 더 두는 것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백이 둘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수들이 많이 있게 되고 흑이 둘 때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날일자는 가장 무난한 한 수로 이 자리는 이제 누가 두더라도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골 침정석이 나왔을 때 백이 이곳을 막는 경우도 있고 뭔가 보면은 못 막는 경우도 있고 막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송한데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일자 걸침일 때는 막는 겁니다. 이곳을 두지 않고 이렇게 뭔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흑에게 실리를 파여서 좋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 수가 쌍립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쌍립을 이용해서 뭔가 이 흑도를 세게 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맞고 항상 이곳은 뚫었을 때가 문제인데 뚫었을 때의 대비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백이 뻗겠다는 생각입니다. 뚫으면 뻗고 뚫으면 뻗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흑이 두 점을 잡았지만 백도 시원하게 뚫어서 백이 충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이 약간 기분 좋은 진행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찌를 때 막는 것은요. 흑이 끊어서 이번에는 백이 곤란합니다. 백이 끊어야 하는데 흑이 물론 기어준다면 백이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흑은 이곳을 젖히고 막을 때 이어서 이곳에 끊는 수와 끊는 수를 보강을 하면 이쪽에 치는 수를 맛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칸 역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물론 이 수를 좀 더 많이 둡니다만 이렇게 붙이고 뻗어보죠. 그리고 흑이 뻗어보겠습니다. 이때 백이 막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찌르면은요. 백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막혔잖아요. 막고 끊을 때 싸워야 하는데 끊을 때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흑이 아래로 기어준다면 백이 좋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흑은 이곳을 젖히고 막을 때 끼어서 귀를 잡는 수와 변을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게 됩니다. 백이 물론 귀를 잡혀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변을 잡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백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두 칸 역공일 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때는 백이 막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도 물론 백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수는 날일자일 때만 가능한 수법이에요. 역시 지금 흑에게 머리를 막혔기 때문에 백이 좋지 못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은 막아야 합니다. 끊을 때 끊습니다. 아까랑 비슷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좀 달라졌어요. 흑이 젖혀 이을 때 백은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뻗는다면 지금 흑이 단수 한 방 때문에 끊고 빠지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점이 다 잡힌 모습이 되겠고 흑이 망했죠. 자, 그래서 흑이 끊을 때 이곳을 기어서 둬야 하는데 물론 흑이 긴다고 해서 잡히지는 않지만 백은 흑을 2선으로 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귀를 적당히 살아준다면 역시 백이 우세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 칸 협공이 아닐 때는 한 칸 역공일 때는 백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쌍립으로 한 칸 역공이 아닌 다른 역공이라면 백은 귀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백이 들어갔을 때 사실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식의 공격이 되고 어떤 식의 타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흑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례시 보통입니다. 2립 3전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 백의 수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은 보통 들어간 다음에 다음 수로 연결을 하는 수를 잘 두지 않습니다. 즉
한 칸은 보통은 잘 두지 않습니다. 흙이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날일자로 씌워간다면 백이 상당히 무거워서 상당히 크게 공격받을 수가 있고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몸집이 커지기 전에 변화를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수가 붙임입니다. 흙의 응수를 묻고 흙의 응수에 따라서 타개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뻗는다면은 이제는 뛰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여다볼 때 있는다면은요. 지금 이 붙이는 교환은 백의 타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밀어만 가더라도 한 점을 쌓고 거의 안에서 사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백의 순서를 바꾼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밀고 붙인다면 여기 젖히고 뻗어야 되잖아요. 그때 독하게 이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혹은 뻗어서 잡으러 가더라도 백의 약간 궁도가 줄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흙은 붙일 때 젖히는 수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백은 밑으로 젖혀도 좋고 위로 젖혀도 좋습니다. 밑으로 한번 젖혀볼게요. 자, 이 수는 일단 역시 아까 붙인 수와 마찬가지로 흙의 응수에 따라서 백을 가볍게 이쪽 저쪽으로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하나 죽어도 괜찮다는 뜻인데요. 흙이 끊고 뭔가 잡는 것은 백이 끊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축으로 잡힙니다. 물론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고요. 흙이 이곳을 끊고 뻗을 때 미는 수는 약간 이제 머리를 쓴 수법입니다. 아까처럼 축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 흙이 곤란해집니다. 자, 뻗는 것은요, 백이 호구를 하나 치고 잡을 때 단수까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너무 좋아진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을 뻗는 것은 백이 끊고 때려냅니다. 역시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있는 수를 두게 되는데요. 백은 하나 뻗습니다. 그럼 흙은 뻗어야겠고요. 막을 때 붙여갑니다. 사실 이 수순 자체로 귀가 잡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맛이 너무 나빠서 백이 있는 것도 선수고 날일자로 나가면 백이 타개가 잘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흙이 상당히 위험한 수법들인데요. 무엇보다 우하에는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백이 젖히고 치고 잡고 따는 등 이게 맛이 너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귀삼수로 잡혀 있긴 하지만 백이 계속해서 뻗고 쳐야죠. 밀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나빠요. 흙이 역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흙이 별로 좋은 수가 없어요. 치고 이을 때 막는 것도 백이 끊어가면은 두 점 잡히는 거랑 양단수로 한 점이 잡히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은 잊고 그럼 백은 이제 저침 한 방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뻗고 맞고 날일자로 나오는 진행이 됩니다. 백이 타개가 잘 됐습니다. 무엇보다 안에 어느 정도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 한 집을 일단 확실히 확보를 했고 백이 잘하면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도 있는 넓이기 때문에 백이 타개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이 붙이는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붙이는 수는요, 백을 좀 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차후에 이곳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서 우변 흙이 조금 불안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백은 뻗는 수, 뛰는 수, 날일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뻗는 수는요, 사실은 저희는 이 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뻗고 흙의 약점을 노리는 수입니다. 아까보다 느려서 조금 위험하지만 대신에 흙도 이 치중, 붙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도 상당히 피곤한 형태가 됩니다. 자, 흙은 기세로 씌워나가야겠고요. 백은 이때 건너붙이는 수를 노려야 되니까 눈목자 정도로 옆으로 비켜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나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백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백이 타게만 된다면 차후에 건너붙이고 끊고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흙 두 점을 거꾸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쌍방 굉장히 어려운 진행이고요. 백도 위험하고 흙도 위험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위험하다고 한다면 백은 한 칸이나 날일자를 둘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 칸은 무난하긴 합니다만 제가 잘 추천드리지 않는 수가 되겠습니다. 어정쩡해요. 흙이 날일자로 씌우고 날일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는 백이 아까와 달리 흙이 손을 빼더라도 건너붙이는 수를 둘 수가 없고 치중도 젖히면서 흙 해결을 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백이 흙에게 뭔가의 노림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다지 재미가 없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일자 살펴보시겠습니다. 뛸 바엔 날일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바깥으로 나가세요. 흙이 젖힌다면 끊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물론 끊지는 않고 아래쪽에 축머리를 써서 우변이 죽더라도 2번 연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충분한 진행이 되겠고요. 흙은 이수 말고 빈 삼각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때 백은 뛰고 막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적당히 뛰어서 우변을 버린 다음 손을 빼고 가볍게 흑진을 삭감하는 진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흙이 이 정도로 두터울 때 133에 들어오면 어떻게 잡으러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우선은 흙으로 평범하게 둔다면 이곳을 막고요. 뭐 막고 이렇게 두었다가는 백이 젖히고 호구 쳤을 때 패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두텁다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흙 입장에서는 불만인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흙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일자로 두는 수입니다. 이때 이제 날일자를 왜 두느냐를 기억하시는 것이 좀 좋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막았기 때문에 백이 젖히니까 꼼짝없이 막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날일자로 둔 것은 백이 붙일 때 이곳을 찝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한 칸을 띄어서요. 백이 물론 막 찌르는 것, 막는 것은 선수가 되지만 안에서 살 수는 없고 젖히더라도 뻗어서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날일자를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이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볼까요? 이곳을 날일자를 두고 밀고 입구자를 두 보겠습니다. 자, 이때 흙이 이쪽을 뻗어서 잡으러 오는 것은 백이 이어만 준다면 넘어가서 쉽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백이 이곳을 젖혔을 때 흙이 이곳을 받다가는 백이 안에서 사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흙은 받지 못하고 이쪽을 두어야 하는데 젖혀서 하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잡으러 가려면 젖혀야 돼요. 그때 백은 붙이고요. 뛰고 막을 때 치중 가고 들어가서 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 형태는 물론 부분적으로 흙이 잡히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백이 젖히는 것이 선수고 끊었을 때 생각보다 맛이 나쁩니다. 백이 만약에 이런 곳에만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흙이 잡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끊는 것이 강력하다.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흙은 사실은 이 변화가 싫다면 어떻게 둬야 하냐면요. 하변에 날일자를 달리면 바로 끊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변을 막는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백이 젖히고 호구를 친다면요. 막았다가는 젖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흙은 뛰어서 찌를 때 뻗어서 잡으러 갑니다. 자, 백도 막 나가고 나가는 것까지 할 수는 있는데 흙이 꽉 막아서 어찌됐든 아까 전처럼 하변으로 나가는 형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진행은 중앙이 조금 얇아요. 우선 백이 끼우면 여기가 뚫리게 되고 흙이 끊어야 되는데 이 좌변의 흙돌이 수상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끊고 나갔을 때도 흙은 단수를 치고 이어야 하는데 이 5점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상황에 따라서 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백이 이곳을 막을 때 민다고 해도 비슷합니다. 흙은 이곳을 날일자를 두게 되고요. 백은 젖히는 거의 선수고 호구가 선수고 결국 이쪽에서 전투가 나게 됩니다. 이 전투가 났을 때 흙이 이제 하변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가 이 형태에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흙으로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는데 날일자와 막는 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항상 두터운 쪽으로 둬야 되는데요. 좌변이 좀 얇다면 날일자로, 하변이 좀 얇다면 막는 수로 이 두 가지 정도로 잡으러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백이 들어갔을 때 흙이 잡으러 가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잡으러 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붙이는 수는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흑도를 연결하는 의미가 큽니다. 즉, 입구자를 두게 되면은 젖히는 수나 끊는 약점이 생기게 되는데, 붙이면은 그 약점이 생기지 않거든요. 대신에 백이 치받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지금 사는데 필요한 근거를 얻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즉 잡으러 가는 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흙은 지금은 그래도 귀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변에도 흙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입구자로 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백은 들여다보는 수가 좋고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흙이 있고 막아간다면 백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백은 밀고요.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럼 흙은 하나 받아야 하는데 그때 호구를 쳐서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산 모습이죠. 자, 근데 문제는 흙이 일단 이쪽을 막는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귀를 막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쪽을 막아볼게요. 자, 이때는 백이 젖히는 수도 있고 찌르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백돌이 하변에 가깝게 있는 상황이라면 찔러서 두는 것이 조금 더 유력합니다. 흙은 막아야 하는데 막습니다. 자, 흙은 있거나 호구 치거나 비슷해요. 그럼 백은 젖혀 이어둔 다음에 귀를 살 수도 있고 끊어서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일단 이 끊는 수가 백돌이 지금처럼 이 정도의 돌이 있을 때만 강력한 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백돌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면 좋겠고요. 흑도 지금 당장 귀를 잡으러 가기에는 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젖혀서 잡으러 가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백수가 엄청 길거든요. 따는 것까지 선수라서. 그래서 흑도 하변 수비를 정신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백이 잘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일단 이런 진행으로 흙이 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젖혀야 합니다. 젖히는 수는 흙이 막고 있는다면 찌르고 이곳을 막는 것이 아니라 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흙이 곤란해요. 이곳을 막아서 수상전을 하고 싶지만 뻗는 것이 선수라서 단수를 친 다음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뚫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백의 실리가 커서 백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사실은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젖혔을 때 귀를 막아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이때는 백이 수순이 약간 중요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곳을 찌르고 붙이는 수까지 둬야 할 수가 있는데요. 흙이 만약에 입구자 백이 붙이는 수를 못 둔다면 입구자를 둬야 한다면 막아서 안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백이 이제 붙이는 수를 사용을 했을 때 흙이 젖히고 끊을 때 밀어서 이 변만 잡겠다고 하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이 이제 빵 때림을 해야 하는데 흙이 잡게 됩니다. 백도 뭐 많이 이상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닌데 이 진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의 수순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요. 여기서 먼저 밀 겁니다. 흙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젖히고 붙입니다. 물론 바깥을 막아준다면 백도 이제 호구를 치고 잇고 뻗어서 삽니다. 백이 잘 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흙이 젖히고 끊을 때 민다면 아까 전처럼 똑같이 때려냅니다. 이 진행은 어차피 이 두 점이 잡혔는데 있는 수가 없는 만큼 백이 이득입니다. 백은 있는 수로 당연히 바깥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백이 아까보다 훨씬 잘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붙이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이 들여다보는 수의 변화는 굉장히 많았는데 백의 이돌이 없다면 사실은 백은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해서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조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이 돌이나 아무튼 근처에 돌이 있을수록 살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들어갔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요. 정확하게 둔다면요. 흙은 우선 입구자로 보통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민다면 살짝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흙은 젖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백이 붙이고 호구를 쳐야 하잖아요. 그때 흙이 단수 치고 꽉꽉 막아갑니다. 생각보다 일단 답답한 형태고 백이 지금 막 이것을 끊고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붙이면 바로 죽는 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서 뭘 할 시간도 없고요. 백은 그러면 끊어놓고 뻗는다던가 해서 뭔가 밑으로 넘어가는 수를 보면서 둬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 실은 여기서 이제 흙이 잡으러 가더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잘못 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귀의 약점을 이용을 할 건데요. 붙이고 막을 때 뻗을 겁니다. 얼핏 보면 약간 느려 보이는 수지만 실은 귀에 끊는 약점을 부각을 시킨 수인데요. 흙이 끊는 약점 때문에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입구자로 둬볼게요. 백이 끊습니다. 흙이 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뻗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끊는 교환으로 인해 한 칸을 뛰면은 바로 이미 탈출이 된 모습입니다. 흙이 찌르고 끊을 수가 없죠? 끊는 순간에 두 점이 잡힙니다. 자, 날일자로 공격을 해볼까요? 백은 역시 하나 끊어두고 입구자로 나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가 맛이 나빠서 흙은 좀 제 공격이 안 되는데 우선 찝고 끊을 수는 없어요. 귀가 먼저 잡히니까 이건 안 되고요. 날일자로 공격하는 것은 일견 굉장히 호쾌해 보입니다만 백이 찌르고 건너붙이는 수가 선수라서 이곳을 뻗게 되면은 흙이 석점을 잡을 때 살릴 때 두 점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역시 흙이 곤란하고요. 자, 그래서 흙은 결국은 이 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어서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흙은 이곳을 뻗어서 지켜두는 정도가 되겠고요. 백은 한 칸을 띄어서 토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경우에 언제 뭐 두 칸을 벌리고 언제 세 칸을 벌리고 왜 멀리 벌리고 왜 좁게 벌리고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벌리는 이유를 좀 알면 되는데요. 벌리는 것은 물론 집을 짓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변을 둘 때에는 날일자나 눈목자로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벌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두 칸으로 조금 부족하면 세 칸을 가는 거고 두 칸으로 충분하면 두 칸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변 한번 보실게요. 자, 우변 같은 경우는 두 칸을 벌렸을 때 흙이 조이면 지금 두 칸을 벌렸지만 흙이 양쪽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불안합니다. 뭔가 한 번 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빼다가는 흙에게 모자나 날일자 공격을 받았을 때 계속 쫓겨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세 칸까지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백은 뛰어서 흙이 받을 때 씌워서 가면은 충분히 어찌됐든 타개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 더 지킬 각오로 하고 세 칸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태를 살짝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흙이 다가가지 않고 좌변에 둬서 백이 날일자로 이제 온 장면입니다. 자, 이때는 백이 사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세 칸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세 칸까지 가도. 백이 받으면 지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둘 이유가 없어요. 두 칸만 갑니다. 백이 입구자로 조이더라도 흙은 이쪽에 벌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뺐을 때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백이 한 번 두고 한 번 더 둬야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느리다고 볼 수가 있고
백이 다가올 때 흑이 한 칸을 띄어서 두더라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칸만 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형태 한번 보실까요? 다른 형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장면에서 흑이 눈목자로 굳히고 백이 걸쳐간 장면입니다. 백이 걸쳐간 장면인데 흑이 여기서 날일자로 두고 붙이고 젖히고 뻗고 호구를 쳤어요. 이때 백은 여기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야 될까요? 사실 멀리 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흑이 다가온다면 손을 빼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한 칸을 띄어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백이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흑이 다가왔을 때 손을 빼더라도 백이 안에서 사는 넓이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굳이 멀리 가가지고 한 번 더 수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눈목자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양을 한번 볼까요? 2립이라서 3전을 가기는 하는데 왜 3전을 갈까요? 지금 여기서 3전을 가면은 흑이 다가올 때 한 번 더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두 칸을 갔을 때 흑이 다가오면 내가 사는 넓이로 이 두 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 칸까지 가는 겁니다. 두 칸을 가고 공격을 받을 바에는 세 칸을 가서 한 번 더 지키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모양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백이 이제 손을 빼고 흑이 붙이고 다가오고 젖히고 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 겁니다. 백은 몇 칸을 가야 될까요? 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 칸을 갔다가는 위험하니까 두 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이 다가오면 두 칸으로는 사는데 엄청 부족합니다.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이럴 바에는 세 칸까지 가는 겁니다. 맛은 나쁘지만 조금이라도 품을 넓혀놔야 사는데도 좀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흑이 침입을 한다면 적당히 살려주거나 혹은 석점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은 몇 집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칸까지 갑니다. 자, 다른 모양 한번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모양은 잘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정도의 형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런 정도의 형태가. 이 경우에는 1입이니까 3칸을 가는 걸까요? 아니면 2칸만 가는 걸까요? 3칸을 가도 될 것 같지만 백이 다가오면 맛이 나쁩니다. 백이 맛이 나빠요.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칸만 갑니다. 백이 다가와도 흑이 지금 이 두 개의 돌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2칸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가 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지금 이제 하변과 그리고 우변에 굉장히 큰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은 보시면은 이런 모양은요, 양쪽에 이제 변을 갖고 있는 모양은 어느 한쪽을 깨면 어느 한쪽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변이 넓어 보인다고 우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흙은 눌러갑니다. 물론 이제 이걸로 백이 잡히지는 않아요. 뭐 들여다보고 넘고 밀고 밀고 건너붙이다 보면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두면 둘수록 하변의 골이 깊어져요. 백 입장에서 살짝 고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흙은 물론 이제 눌러가더라도 백이 살 때 적당히 세력을 만들면서 우변을 키워갈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붙여가더라도 백이 뛸 때 지금은 흙이 워낙 주변이 돌이 많기 때문에 백이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가운데로 특히 지금처럼 삼선의 돌이 있을 때는 눌러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에도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깨를 짚을 수가 없어요. 어깨를 짚으면 이쪽을 밀어서 하변이 커집니다.
하변 쪽에서 가는 건 조금 낮지만 역시 위쪽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눌러서 어느 한쪽도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눌러가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요. 흙이 물론 이제 날일자 정도로 둔다면 흙이 이제 집이 커지게 됩니다. 대신에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을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 백의 모양을 집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백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흙은 사실은 아까 전처럼 되면은 백의 상변과 좌변에 힘을 받기 때문에 집을 조금 줄여서 짓더라도 중앙 쪽에서 공격을 하는 수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자도 좋고 눈목자도 좋습니다. 이 눈목자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백이 뛴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보는 모양을 좋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물론 이제 백이 잡히진 않습니다. 입구자를 두고 날일자 정도로 두어간다면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흙이 이제 눌러서 흙은 우변도 어느 정도는 짓고 중앙에 돌을 배치를 하면서 좌변과 상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쌍방 호각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낮은 중국식이어서 위에서 눌러갈 수가 있었는데 높은 형태라면 돌들이 다 높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라면 사실은 백이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을 들어가면 어느 한쪽이 커지고요. 그렇다고 높기 때문에 깎아서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럼 백은 뭘 잘못 놓느냐? 보통 이런 모양은 돌이 높을수록 뭔가 이제 발전성이 좋고 깎기가 힘들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좋은 모양을 만들기 전에 들어가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의 마지막 수가 이 날일자일 텐데요. 이 날일자로는 들어가서 먼저 흑진영을 깨는 것이 좋겠습니다. 돌이 높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커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높을 때는 빨리 깨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곳의 화점에서 양날일자 고침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은 이전에는 입구자를 많이 뒀는데 날일자를 뒀으니까 어떤 맛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백은 3-3에 들어가는 수를 일단은 일감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흑은 이제 막는 수는요, 백이 밀고 치받을 때 젖히고 호구를 쳐서 패가 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실은 백이 뭐 무조건 잘 된 건 또 아니에요. 지금 흙의 외벽이 워낙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게 수가 난다고 초반에 일찍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게 된다면 대부분 일단 흙이나 백이나 눈치 보는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흙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집으로 만들고 싶고 백은 너무 일찍 들어가면 또 세력이 커지니까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는 눈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흙이 잡으러 간다면 입구자를 두게 되는데요. 이때 백이 일단 붙이는 것은 입구자를 두었기 때문에 흙은 찝는 수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한 칸을 이쪽에서 뛰면은 백이 아까 모양과 달리 살 수가 없습니다. 찝는다고 하더라도 흙은 단수 하나 쳐두고 이을 수가 있거든요. 백이 잡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날일자를 달리고요. 밀고 입구자를 해서 위에서 수를 내려는 수가 최강의 수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흙은 잡으러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어만 준다면 넘어가서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일선에 젖힌다면요. 흙이 이곳을 받아두는 것은 이어서 수가 크게 납니다. 그럼 흙은 이곳을 찌르고 찝어서 잡으러 가야 하는데 백이 하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이런 돌이나 이런 돌이 미리 배치가 되어 있다면 백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하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최강수는요. 이곳을 젖혀가는 수법입니다. 자, 백은 이때는 호구를 쳐서 공도를 넓히게 되겠고요.
흙은 한 칸을 띈 다음 막을 때 치중을 갑니다. 자체로는 백이 잡혔어요. 자체로는 백이 잡혔는데 끊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흙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형태의 사활을 좌우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흙이 매우 위험한 싸움입니다. 엄청 위험한데요. 우선 한 칸에 뛰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뻗으면 이곳을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고 뚫으면 흙이 몽땅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이 받아야 하는데 있는 것도 선수고요. 먹이치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할 때 찝으면 이건 수가 났습니다. 흙이 지금 이쪽 축 관계에 관계없이 일단 자충이라 축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으면 끊는 수가 맛보기가 되죠. 수가 크게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이쪽을 받는 것은 역시 백이 젖혔을 때 지금 흙이 곤란한 상황인데요. 흙은 일단 만약에 정말 이렇게 꼭 잡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어서 백의 응수를 물어보는 수가 좋습니다. 이 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백이 지금 이곳을 나중에 A의 단수로 선수를 할 수도 있고 B로 메워서 선수를 할 수도 있는데 흙이 있는 수는 백 보고 빨리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을 잇는다면 흙은 중앙을 지킵니다. 젖히면 기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흙이 당장 잡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좋으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흙이 잡아도 별로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잇는 것은 한 칸을 띱니다. 이번에는 다 받아두더라도 찝었을 때 흙이 버티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다만 이것도 괴롭습니다, 흙이. 지금 하나의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위험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에 들어가면 흙은 주변에 배석이 없다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이 나빠요. 최소한 이런 돌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잡으러 갈 수가 있겠고요. 백은 이 3-3에 너무 일찍 들어가면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변부터 메워가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을 메우고 그 다음에 변을 메워서 그 다음에 흙의 세력이 부담이 없어졌을 때 들어가는 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양날일자 구침에 어떤 맛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양날일자 구침을 할 때는 지금처럼 흙의 세력이 상당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귀를 단독으로 들어가거나 변을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둘 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들어가는 것은 흙이 이곳을 뻗고 젖힐 때 막아놓고 찝어서 잡으러 온다면 지난 시간과 달리 흙의 지금 하변에 배석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흙의 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일단 귀와 그 다음에 귀맛을 이용해서 변과 함께 양동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두는 수는 3-3에 물어보고 흙이 지키는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흙이 만약에 좌변을 지키면 하변으로 들어가고 하변을 지키면 좌변으로 들어갑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좌변을 지켜볼게요. 백은 하변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상당히 당당한 수법입니다. 흙이 붙인다면 치받고 젖혀서 지금 백의 이돌이 작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흙이 뻗을 때 밀면 이미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타기가 잘 된 모습입니다. 끊은 다음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끊고 뻗는 거가 선수기 때문에 끼우는 데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고 백이 하변에서 상당히 크게 산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이제 흙이 날일자로 씌웠을 때 조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로 흙이 두터운 상황이라면 백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뒤의 맛을 없애더라도 이쪽을 붙이거나 아래를 붙이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옆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을 못합니다. 젖히는 것은
뻗기만 하더라도 막을 때 젖힘을 당하기 때문에, 혹은 백이 이쪽으로 밑으로 젖혀도 흑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조금 더 피곤하겠죠. 일단 흑이 수비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흑은 뻗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때 백은 하나 젖혀두고 한 칸을 뛴 다음 날일자나 미는 정도로 나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귀의 3-3은 활용을 해서 3-3을 이용해서 하변을 타개를 하는 모습이고, 3-3에 아직도 좀 도움이 됩니다. 차후에 백이 호구를 치거나 했을 때 맛이 나쁩니다. 자, 이 수 이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쪽을 치중을 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흑은 사실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3-3으로 받을 거예요. 그때 들어갑니다. 이 도를 이용해서 넘는 수를 지금 만들고 있죠.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면은 이때는 야야 이거랑 연결하면 큰일인데 하면서 차단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역시 흑이 심한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붙이는 것은 물론 치받고 넘어서 흑이 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날일자로 씌우는 것도 아까 3-3에 있는 것보다는 백이 훨씬 타기가 편합니다. 붙여갔을 때 흑이 일단 이걸 넘겨주면서 공격을 할 건지 젖혀서 백을 중앙으로 내보낼 건지 조금 딜레마에 갇히게 되겠고요. 역시 백이 타개가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흑이 붙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백은 치받고 이을 때 젖혀갑니다. 자, 흑은 뻗는 수는 호구를 치면 여길 둘 때 한 칸을 띄어서 안에서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흑은 치받을 텐데요. 그때 이 끊는 수와 이 끊는 수를 남겨두고 역시 하변 어딘가로 둡니다. 지금 이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흑이 쉽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좌하는 사활관계상 여기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이 돌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차후에 백이 이곳을 구자로 나오거나 혹은 이곳을 구자를 선수를 하거나 정말 심하게는 막 일선을 넘자고 하는 수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흑이 공격이 쉽지가 않고 백이 들어간 수들이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흑이 세력이 넓을 때는 귀를 이용해서 변을 깨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을 이용해서 귀를 깨려고 하면은 변을 잡아버리고 귀를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귀를 이용해서 변을 깨는 수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둬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흑으로 유력한 정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은 먼저 두잖아요. 먼저 두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양을 넓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두 칸 높은 협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받으면 판이 쪼개지게 되기 때문에 협공을 해서 이 굳힘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우변을 그리고 하변도 같이 키워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두 칸 높은 협공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칸 높은 협공이 전투를 할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백이 일단 뛰고 협공을 해보죠. 자, 이때는 흑이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인데 들여다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돌이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백이 어차피 이 선으로 기어서 나가기도 좀 그런 장면이니까 흑이 뛰어나간다면 흑이 좋은 전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백이 이제 대협공을 해서 양걸침을 해서 전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이 이제 붙이고 뻗고 막는 전투를 했을 때 이 돌이 전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 흑이 조금이라도 편한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이 일단 이렇게 싸워주거나 변화를 구해준다면 좋은 거고요. 백이 3-3을 판다 그래도 두려울 건 없습니다. 맞고 뻗고요. 요즘은 보통은 기고 젖히는 수를 많이 두는데 저는 있는 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변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사실 밀고 젖히는 이유는 우상의 흙이 맛이 나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로 넓으면 백도 우상을 둘 시간이 그리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개냐 공격이냐
하는 승부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타개보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고 리스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격을 하는 쪽이 조금 더 편합니다. 타개하는 쪽은 실수하면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펼쳐나가면 흙이 유력한 호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소목일 때 한번 살펴보실까요? 타점이 아니라 소목일 때 저도를 소목으로 바꿔놓고 한번 해보죠. 자, 날일자 걸침일 때도 역시 두 칸 옆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수는 사실 물론 정석 자체는 다 어렵기는 한데 역시 둘 다 모른다는, 둘 다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가장 전투시에 유력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약간 고전적으로 두 칸 띄고 협공을 해볼까요? 뛰어나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백을 일단 적당한 위치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안에서 살기도 힘들고 흙의 중앙 진출도 빠릅니다.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씌웠을 때는 사실은 정석은 어렵지만 나와 끊어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역시 일단은 전투를 한다고 한다면 이 두 칸 높은 역공만큼 좋은 자리에 있는 돌을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정석이지만 흙귀에서 펼쳐지는 정석인 만큼 실수를 했을 때 데미지는 100이 조금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흙이 유력하고요. 그것은 한 칸 옆공은 한 칸 걸침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두 칸 높은 옆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100이 일단 뛰고 싸웠을 때 역시 이 돌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100이 일단은 중앙으로 올라오기도 좀 뭐하고 아래로 넘어가기도 좀 뭐한 그런 곳에 아주 적당한 곳에 돌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0이 그렇다고 해서 이 돌을 뭐 어떻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만한 아주 좋은 정석은 딱히 없기 때문에 역시 두 칸 높은 역공을 둬서 역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한 바둑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은 인공으로 찍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인공이랑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크게 펼쳐서 대모양을 만들어서 상대가 들어오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걸 만약에 백이 반대쪽에서 걸친다면 우리는 이쪽에서 우변 쪽에서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협공을 할 필요는 없고 이때는 이렇게 뛰어서 하변을 가서 이도를 주축으로 모양을 크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